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물권법부터죠. 자, 교재 168페이지. 교재 168페이지. 자, 물권법 시작할게요. 물권법. 뭐 새롭지도 않죠, 이제는. 자, 여기서 총 1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4문제. 자, 물권법을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물권이 뭔지 정리하고 물권법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물권부터. 자, 물권이란 자, 물건에 대한 권리. 자,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우리가 물권이라고 그래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줄여서 뭘 한다고요? 물권. 자, 그러면 물건은 뭐냐? 물건은 부동산하고 동산을 묶어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인데 부동산 뭐 복잡하게 할 건 아니고 갖고 싶은 부동산 두 가지만 불러보세요. 갖고 싶은 거? 없다 이러지 말고 갖고 싶은 거 빨리 해요. 자, 갖고 싶은 거. 자, 토지하고 건물 이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자, 토지, 건물, 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래요? 물권이 있다라고 부른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토지, 건물, 동산에 권리가 있다. 그러면 물권이 있다 하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물권자라고 불러요. 물권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물권자부터 정리할 텐데 물권자란 토지, 건물, 동산에 대해서 권리만 있으면 다 물권자입니다. 소유자로 한정돼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토지, 건물에 대해서 아무튼 권리만 있다. 우리가 따질 건 공인중개사 시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따지겠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그러면 다 뭐가 있다고 그래야 돼? 물권이 있다. 그 사람을 물권자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갑 물권자죠. 갑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얘기했으니까 소유자야. 예, 소유자. 자, 그러면 얘 무슨 자입니까? 물권자. 다시 갑하고라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이렇게. 자, 물권자가 누굽니까? 다시요. 자, 이게 정리 안 되면 14문제 중에서 한 문제 틀립니다. 다시요. 자, 제발 다시 봐보세요. 자, 물권자란 토지, 건물에 대해서 권리만 있다면 다 물권자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유자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에 대해서 권리만 있다. 그러면 다 물권자라고 부르라고요. 그러면 자, 얘 봐보세요. 얘는 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권리 있잖아요. 물권자. 자, 얘는 이게 사용권 있잖아요. 전세권. 얘도 물권자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다시요. 갑하고라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다. 지상권. 자, 물권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자, 토지와 토지 건물에 대해서 권리만 있다면 소유자로 한정시켜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권리만 있다면 전부 다 뭐라고 불러라? 물권자라고 불러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건물에 권리가 있다, 물권이 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한자로 놈자를 붙여가지고 물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물권자는 토지 건물에서 권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권리에 침해가 왔다.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 주는 게 물권적 청구권 이렇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 기간 동안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점유한다는 말이 얘가 불법으로 얘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한테는 사용권이 있는데 얘가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얘 권리에 침해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병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아니야, 내가 사용할 거야. 그 땅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부를 때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결론이 자, 세 가지가 지금 같은 말인데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물권, 물권자, 물권적 청구권. 입으로 해보세요. 시작. 물권, 물권자, 물권적 청구권. 입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자기 귀로 들어야 이게 기억력이 오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권법 들어가기 전에 총론에서 앞부분에서 일반에서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누가 갖는다는 겁니까? 물권자가 갖는다 이 소리입니다. 물권자가 갖는 거예요. 물권하고 채권 양 두 가지를 좀 비교할 텐데 물권자가 갖는 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채권자가 갖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눌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갖는 거다? 물권자가. 채권자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물권의 성질인데 성질 첫 번째를 보면 자, 물권은 우리가 절대성이래요. 절대성이 있다. 절대성. 다른 학원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내일 수업이 마산이거든요. 그런데 마산에 가면 지금 어떤 분이 수강생이 계시냐면 작년에 공부했던 분인데 작년에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를 합격을 했는데 1차에서 한 문제 부족해가지고 떨어진 분이 계세요. 딱 한 문제. 그래서 그분이 지금 1월 달부터 수업을 듣고 계신다고요. 근데 그 정도가 됐다면 일정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가 된 분도 교수님 물권하고 채권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중 되면요 지금 기초를 안 잡아놓으면 제가 한 문제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도 물권과 채권만 정확하게 구분했어도 합격했을 거예요 아마. 한 문제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자, 물권하고 채권을 제가 다시 구분을 해주면 물권이란 방금 정리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권리만 있다. 그러니까 즉 토지 건물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 혹은 토지 건물 동산에 대해서 권리가 있을 때 우리는 물권이 있다 하는 거고요. 자, 채권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토지 건물 동산에서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분에게 1,000만 원 갚으라고 그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학원 측에 물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채권이죠, 채권. 학원 물건에는 권리가 없잖아요. 자,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나요? 올해 공인중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강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만 가질 뿐이라고요. 구분 되신가요? 사람에게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인 거고요. 물건 자체의 권리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물권. 그러니까 자,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절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절대성이라는 말 정리해 줬는데 한 글자로 바꿔봐요. 다.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얘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계약기한을 2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물건을 몇 년 동안? 2년 동안 물건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는 저 집의 전세권자라고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맞비교해 볼까요? 자, 채권은 상대성이 이렇습니다. 상대성. 제가 이분에게 좀 전에 1,000만 원을 빌렸다고 그랬다면 상대성 이분에게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달라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상대성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 간의 문제.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 물권은 지배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해줬는데 채권은 거기에 반해서 청구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배성과 청구성. 얘가 2년짜리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집에 2년 동안 이 물건 자체를 사용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지배라고 해요. 지배. 그런데 채권은 지배하고 상관없이 자, 제가 돈을 빌려줬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다면 1,000만 원 갚아주세요라고 이 행위를 요구하는 거지. 1,000만 원을 빌려줬다. 나 말 타고 싶을 거야. 말 자.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 자체를 지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예도 아니고. 자, 그러면 결국은 차이점이 자, 물권은 무슨 성이죠? 절대성. 내가 물건의 권리가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할 수 있고 물건에 대한 권리니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면서 누리는 권리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 베타성 이렇습니다. 베타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독점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을이 2년짜리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면 몇 년 동안은 2년 동안은 누구만 쓸까요? 을만.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베타성, 독점성. 그리고 자, 네 번째. 성질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도성을 본질로 합니다. 무슨 성을 본질로 한다고요? 양도성을 본질로 한다. 그 말은 양도성을 본질로 한대. 양도할 수 있대. 얼마든지 자유롭게 양도가 된다는 소리예요. 양도가. 그래서 봐보세요. 자,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해볼게요. 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전세권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 이 아파트를 내가 직접 지배할 거야. 지배성. 내가 2년 동안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죠. 어떻게? 베타성. 그리고 내가 이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세권 이전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다시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권자를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 이 토지를 직접 사용할 거 아닙니까? 지배.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죠. 베타성. 그리고 이 지상권 다른 사람에게 팔아치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성을 본질로 한다? 양도성. 시험에 나온다면 얘만 나온다고 했는데 자, 세 가지.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 예전에는 주로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지금은 저당권을 가져도 됩니다. 저당권. 이렇게요? 그러면 말 그대로 가져가 볼까요? 이렇게. 자, 잡기 전에 자, 이 사람을 뭐라고 하죠? 갑을. 얘가 전세권자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갖는 자, 전세권자라면 얘를 뭐라고 그래요? 집주인을 설정자. 기억납니까? 그래서 뒤에 설정자란 말이 붙으면 소유자죠,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소유자. 그러니까 자, 지상권 얼마든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양도라는 말은 이전이거든요. 이전. 자,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다. 이전. 저당권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 이전. 이 소리인데 제가 지금 자유롭게란 말을 썼습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자,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 동의 없이 이래요.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가 된대요. 다시 여기도 자,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예? 다시 저당권도 마찬가지. 저당권 설정자. 뒤에 좀 설정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전부 다 뭐죠? 소유자. 그래서 자, 설정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이런 데니까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 자, 포인트가 뭡니까? 뭐 없이죠? 동의 없이 이게 포인트잖아요. 어떤 형태로 좀 출제한다는 소리냐면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얘니까 이제 자, 해볼게요. 저당권을 자,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OX, X 뭐 없이 동의 없이. 알겠죠? 자, 객체 대상 이렇습니다. 객체 대상. 자, 물건이란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객체 대상은 물건이겠죠. 물건. 근데 어떤 물건이어야 되냐 그랬더니 자, 현존하고 특정된 독립한 물건에 대해서 물권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물권이니 물건에 대한 권리 맞잖아요. 근데
자, 먼저 하고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래요. 초점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현존부터. 자, 물건의 성질을 가보면 무슨 성 그랬습니까? 지배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배하려면 현존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베타성 때문에 독점, 나만 쓸 거야. 나만 쓸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내 거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어떤 하나의 정해진 특정된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 물권의 객체 대상이 된다.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건에서 내가 권리가 있다가 아니라 현존하고 특정된 독립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성립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휴일날 제가 집에 있는데 제 딸이, 천사 같은 제 딸이 아빠 딸기 좀 사올래?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 아파트 앞에 과일 가게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딸기를 사러 갔습니다. A, B가 있는데 자, A 가게를 갔단 말이에요. 가서 자, 사장님 딸기 한 박스만 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딸기가 없대요. 그러면 현존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나왔겠지 이게. 자, 그래서 B 가게로 갑니다. 가서 사장님 딸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대요. 현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있대요. 봤더니 30박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30박스가 아니라 한 박스인데요. 그러니까 그 30박스를 보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적어달라고. 그걸 제가 특정 정했다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자, 적어주세요 라고 정하는 순간에 그 과일가게 사장이 30박스 중에서 한 박스를 드러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드러낸 한 박스, 독립한 그 한 박스만 제 거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물권의 객체 대상은 일단 존재해야 될 것 같고 정해지며 독립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성립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원칙이 일물일권주라고요. 일물일권지. 일물일권지. 자, 그러면 일물일권주가 무슨 말이냐? 일물일권지. 자, 일물일권지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일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가 물건이 하나이면 그 물건에는 권리가 하나만 나온다. 이런 원리라. 일물일권지. 물건이 하나면 권리도 몇 개야? 하나. 그런데 그 안에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자, 한 개 물건. 일물. 자, 한 개 물건에 자, 동일한 종류. 자, 내용. 자, 순위의 물권은 동시에 이렇습니다.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동일한 게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게 한 개 물건에 동일한 종류, 내용, 이 순위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똑같은 물건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무슨 소리냐면 자, 이게 분필 한 개 있습니다. 물건이 하나죠.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 나와야 될까요? 물건이 하나이니 소유권도 하나. 아니, 물건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2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이면 소유권을 몇 개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된다니까요. 저 좀 봐보세요. 한 개의 물건에 소유자가 여러 명 나올 수 있어요. 소유자가 여러 명 나오는 건 가능한데 물건이 하나이면 권리는 무조건 한 개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을 두 사람이 공유한다? 그러면 소유자는 2명이잖아요. 근데 한 개의 소유권을 둘이 나눠 갖는 거라고요. 세 사람이 공유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3개인 게 아니라 아니 물건이 하나인데 어떻게 소유권이 3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이면 소유권도 몇 개? 한 개. 그 한 개의 소유권을 2명이서 3명이서 나눠 갖는 게 이제 공유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권리는 물건이 하나라면 권리는 몇 개입니까? 하나. 그걸 일물일권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올 수 없다고요. 당연한 거지.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 하나. 그러면 자, 한 개의 물건에 무조건 권리가 하나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게 동시에 나올 수 없다고요. 한 개의 물건에 똑같은 소유권이 2개 나올 수는 없는 거지. 한 개지. 그러면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른 거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다르다면
자, 얘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가바울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와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글자가 다르잖아요. 일단은 소유권, 전세권. 그러니까 이 권리와 이 권리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것만 못 나온다고. 똑같은 것만. 알겠죠? 다시. 자, 여기 저당권. 이거 어떻습니까? 저당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겠죠. 왜? 소유권이라는 권리와 전세권과 저당권. 전세권과 저당권은 다른 권리잖아요. 자, 전세권은 뭐 할 수 있는 권리고요?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고, 저당권자는 사용해와네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에 무조건 물건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물건에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말이죠. 여기에 정앞으로 전세권 이거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냐고. 봐봐요. 여기 지금 이미 전세권이 있잖아. 얘와 얘는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게 동시에 나올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 동시에 나올 수가 없고 다른 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샀을 때 그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만 아파트 세 주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유자 그리고 저당권, 전세권 그게 다 같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왜 같이 존재가 가능합니까?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것만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이걸 일물일권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물일권주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예외가. 자, 예외가. 그러면 예외로 가지고 왔다는 말은 원칙은 한 개 물건에 동일한 권리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 했는데 예외로 가지고 왔다는 말은 뭔 시에? 동시에 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겠어, 이게. 동시에.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부동산 일부에 이렇습니다.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자, 부동산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영유물권. 이렇게요. 부동산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해줄 수 있다, 없다? 되나요? 3층짜리 건물에서 한 개 층만 전세 세줄 수 있냐고요? 그거 가능하죠? 일부 돼요. 자, 근데 일부에만 담보물권. 일부만 담보로 채용할 수 있을까요? 된다.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은행 가서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대출. 그죠? 은행원에게 가서 말하기를, 자, 안방만 저당권 설정하세요. 돼, 안 돼? 안 되겠죠? 저당 경매가 되면 그럼 안방만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 일부만 담보물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일부만 사용하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일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절대로 같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담보, 저당권은 전부에 미치는 거지. 방이 4개면은 방 2개만 일부만 저당 경매가 넘어가고 2개 내가 살고 말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자, 집합건물 그리고 집합건물 구분건물 이렇습니다. 집합건물 구분건물 구분건물. 자, 집합건물 구분건물도 일물일권주 예외입니다. 이게 예외. 자, 한 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 한 개의 건물. 자, 건물이 한 개의 건물이 있다. 여기에 갑이 A, B, C, 3이라고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물건이 몇 개? 한 개의 건물, 한 개라니까요. 한 개. 자, 물건이 몇 개? 한 개. 물건 한 개죠. 자, 좀 잠깐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사람을 세는 단위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세는 단위는 명이죠. 한 명, 두 명, 부는 명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 자, 그냥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잖아. 단위가.
건물을 세는 사람은 명이고요. 건물을 세는 단위는 개동이라고 하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건물을 세는 단위는 개 또는 동이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한 개의 건물, 한 동 건물 이렇게 분다니까요. 사람이 명이야. 토지는 세는 단위가 필지. 그 필지란 말이 사람으로 바꿔보세요. 명이야 명. 그러니까 세는 단위란 말이에요. 단위. 그러니까 그러면 건물은 세는 단위가 뭐예요? 한 개 또는 동이라니까요. 그러면 건물이 하나잖아요 이게. 그리고 A, B, C, 3이라고 임대차를 했다면 지금 소유권 몇 개죠? 아니 일물 일권주의 물건이 몇 개면 한 개면 소유권에 몇 개만 나와야 돼요? 한 개만 나와야 되지. 다 세입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런 건물을 우리가 일반 건물이라고 해요. 일반 건물. 되겠죠? 야, 쉬는 시간에 그 까까까까 웃는 목소리가 강사실까지 들리던데. 그 쉬는 시간의 분위기를 좀 수업 시간에 유지 좀 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좀. 자, A, B, C 이렇게 이번에는 자 매매 이렇게 여기 좀 봐봐요. 매매. 자, 건물 몇 개? 한 개라니까요. 한 개. 여러분들 그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가면 뭐 101동, 102동 이렇게 돼 있죠. 괜히 쓸데없이 동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법적인 단위라니까 세는 단위. 그걸 건물을 세는 단위라고 단위. 개동이라는 게. 알겠죠? 자, 그러면 건물이 한 개야. 근데 각각을 매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한 개이면 소유권은 몇 개 나와야 되죠? 한 개만 나와야 된다면서 일물 일권주의. 자, 그런데 각각의 층을 매매했다면 여기 지금은 소유권이 몇 개입니까? 소유권이 몇 개야? 세 개지, 세 개. 그러면 건물이 몇 개인데? 한 개인데 소유권이 몇 개? 세 개. 각각의 층을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걸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아파트라고 한다니까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과 구분 건물의 차이점인데 건물이 한 개야. 그러면 일반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 하나야. 일반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은 한 개인데 한 개의 건물을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소유권이 여러 개. 이걸 무슨 건물?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한다니까요. 그러면 구분 건물은 일물 일권주 예외가 맞나요? 맞죠? 왜? 물건이 하나면 건물이 한 개면 소유권은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수개 여러 개가 나오니까 예외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20개 집단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자, 20개 집단인데 이게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하고 자, 등기된 20개 집단이래요.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과 등기된 20개 집단. 자, 결혼 시간에 배웠을 것 같기도 한데. 저 기억 좀 해보실래요? 자, 갑이 자,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 이렇게 돼 있네요. 범위. 토지 소유권의 범위. 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을 자,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범위라고 그래요. 범위. 자,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 범위가 이 지표상 이렇게 여기까지. 요만 한정을 한다면 사용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지표상으로 한정을 시켜놓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의 범위는 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여기까지를 사용할 수 사용권을 주어야 여기다가 건물이란 걸 이렇게 신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좀 전에 제가 세는 단위를 사람이면 명, 건물은 개동, 그리고 토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필지. 한 필 그랬잖아요. 한 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한 필지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니까요. 여기까지를 한 필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표상으로 한정시키는 말이 아니라 윗공간, 아랫공간까지 얘 거라고요. 하나의 박스란 말이지 이렇게. 토지는 그래, 토지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죠. 한 필지의 범위 아닙니까? 그러면 자, 물건이 몇 개입니까? 한 개. 그러면 무조건 소유권이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죠. 소유권은 한 개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소유권 하나만 나와야 되니 다 가벼것이죠. 자, 그래서 이 토지 위에 20개 집단이 있다 이렇게 해요. 보나마나 누구 거라는 겁니까? 갑 거라고요. 한 개면, 물건이 한 개면 소유권은 절대로 두 개 나올 수 없다. 이게 일물일권주였잖아요. 근데 지금 예외를 보는 거예요. 예외. 그런데 자, 이게 20개 집단이 있는데, 자, 20개 집단. 자, 이 20개 집단은 이것들은 의뢰것이라고, 의뢰것이라는 말을 썼다는 건 이제 소유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봐보세요. 땅이 있는데 이 20개 집단은 누구 것이라고? 의뢰것이라고 명인 방법,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췄다고요. 표차를 걸었다는 거지. 표차를 누구 것이라고? 의뢰것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토지인데 여기에 자, 토지 소유권 1개, 20개 소유권 1개, 소유권 몇 개? 2개. 한 필지면 소유권이 몇 개 나와야 돼요?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토지 소유권 하나, 토지와 또 다른 소유권 하나, 20건 별도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표차를 걸어놔서 외부에서 명백히 갑의 것이 아니라 을의 것이라는 방법을 갖췄다고요. 표차를 걸었다든지 표피를 깎아서 이름을 적는다든지 이렇게요. 근데 등기된 20개 집단 한 수를 더 떠서 말이죠. 을 다시가 이거 임목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누구 것이라고 또 을의 것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하고요. 이렇게 등기된 20개 집단 얘네들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도로 소유권의 대상 객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물일권주 예외지. 토지가 하나이면 소유권은 하나만 나와야 하는데 토지 소유권 하나, 20개 소유권 하나, 범위 안에서 소유권이 2개 나왔으니 1개에서 2개 나왔으니 예외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데 등기된 20개 집단은 저당권도 돼요?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느냐? 가장 일반적인 명인방법의 모습은 그러니까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게 20개면요. 표피를 깎는다니까 이렇게. 표피를 깎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승현이야라고 이게 명인방법이.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저당권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과 가능하다면 더 깎아야지 표피를. 그래가지고 채권자, 채무자, 금액, 이자, 변제기 쫙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 말라 죽겠지 이거. 그런다고 좀 해주세요. 나무 말라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다 적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등기가 됐다면 나무에다 적는 게 아니라 지금 등기부 자체 공간에 기록만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록상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물론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과 등기된 20개 집단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죠. 토지 소유자께 아니라 별도의 소유자가 있다. 이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과 별도의 소유권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다른 거지. 별도로 토지 소유권과. 이해됐나? 자, 풀어보세요. 자,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과 등기된 20개 집단은 자,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 대상이 된다. OX. X죠. 오라니. X지. 저당권은 어디만 돼? 등기된 명인방법을 바친 20개 집단은 말라 죽는다니까요. 자, 저당으로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농작물인데 농작물. 자, 농작물은 첫 번째. 자, 권한 없이 경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농작물은 누가 갖냐면 경작자가 갖습니다. 끝났네. 경작자 소유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단 이 농작물이 어떤 농작물을 이해해야 되냐면 성숙된 농작물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숙된 농작물이 된다. 자, 이 말은 성숙된. 자, 적고 설명할게요. 자, 미성숙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자, 그리고
자, 이 농작물의 경우는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다. 명인 방법도. 자, 여기 좀 잠깐 보세요. 자, 갑 토지가 있는데 여기 자, 우리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허락받지 않고 권한 없이 허락받지 않고 권한 없이 자, 우리 여기다가 농작물을 경작합니다. 보세요. 제가 좀 그림에 약해. 그림에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그리는데 저게 뭐예요? 이렇게 할 때 막 좌절감을 느끼는데 봐봐요. 좀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림을 그릴 테니까 지금부터요.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니 마무리가 안 됐는데 왜 그래야지. 와 역시 고맙습니다. 저 뒷동네는 아직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몰라 이거 안 본 적 없어요 이거? 벼. 왜 그러면 노란색 했을 것 같아? 뭔숙? 성숙? 익었다고 성숙. 알았습니다. 적을게요. 자, 갑이 을의 허락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경작을 했다니까 이 농작물을. 그러면 자, 허락받지 않고 경작했다. 누가 갖는다고요? 경작자 소유. 그러니까 일단 달라진 게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서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면 다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한 개죠. 이 박스가 지금 한 개잖아요. 한 개. 토지 한 개.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개만 나와야 됩니까?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농작물은 누가 갖는다고? 이 농작물은 을의 것 이시라는 게. 그러면 이건 을의 것 소유권자가 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토지가 하나인데 또 소유권이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온 거지. 얘가 갖는다니까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토지 소유자 허락도 받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그게 성수된 농작물이면 경작자가 가져간대.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법이 만들어진 게 1958년이라니까요. 우리 민법이 58년도 법이라고. 58년도 법. 58년도. 자, 무슨 얘기냐면 한국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를 보면 60년대 중후반까지도 보릿고기란 말을 썼거든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이게 못 먹고 배고플 시절입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가 누군지 모르겠어. 전쟁통에 죽었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농작물을 경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성숙된 수확기에 접어든 거지 지금. 그래서 수확 하려는데 토지 소유가 쩌전쩌 나타나가지고 내 땅에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냥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자 이거 가져가라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성숙됐단 말은 수확기에 들어왔다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바로 가져가서 먹고 살라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저 좀 봐보세요. 이게 지금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걸 쓰고 있다니까요. 우리 보면 그 신도시가 개발되면 봐보세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CG도 자 이게 개발됐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요. 이걸 한꺼번에 뚝딱뚝딱 이렇게 한꺼번에 이거 다 짓진 않죠. 시간이 걸리잖아요. 일정 시간이. 아파트 들어오고 관공서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고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공터가 생긴다고 얘기해. 중간에. 신도시 보면은 그 공터를 가만 안 둔다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이 뭘 심어야 여기다 뭘 막 심는 거지 이렇게. 다 농작물 아닙니까? 근데 자 농작물 지금 심어놨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레이스 공사든지 공사에서 이걸 뭐 아파트 짓는다든지 기타든지 뭐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요 그냥 싹 밀어버리지 않는다니까. 편말을 붙여요. 편말을.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자 이 뭐 경작물들 농작물들 다 수거해 가라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방금 배웠잖아요. 누구 겁니까? 경작자 소유라고. 경작자 소유. 그러니까 권한 없이 허락받지 않고 했더라도 일단 누가 가져갑니까? 경작자가 가져가라고 해놨다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봐봐요. 그러면 허락 없이 경작했도 하더라도 무슨 작물이라면? 농작물이면 누가 가져가요? 경작자가 가져간다. 다음 뭔 숙돼 있어야 돼? 성수. 미성숙은 안 되고요. 성숙된 것. 자 무슨 방법도 필요 없다.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봐보세요. 벼잖아 벼. 거기다가 이승연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자 농작물의 경우는 무슨 방법 필요 없고 명인 방법도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네.
동시에 성립이죠, 동시에. 자, 이렇게.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자, 174페이지. 아마 말은 이렇게 했을 거야, 정상적으로. 자, 174페이지. 자, 물권의 이제 종류. 좋으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개론 보강하고 다음 주 토요일은 공법 보강하고 좋겠다. 저 딱히 할 일도 없는데 나도 민법 보강할까? 하지마.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민법을. 수업 시간에 충실히. 자, 물권의 의, 성질, 객체, 대상, 그리고 종류입니다. 종류. 자, 물권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해봤더니, 자, 점유권하고, 자, 본권 이렇게 나오죠. 자, 본권은 다시 무슨 권하고 소유권하고, 소유권. 자, 그리고 제한 물권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자, 그리고 제한 물권은 다시 어떻게 나누죠? 자, 용의물권, 그리고 담보물권 이래요. 자, 용의물권에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뭐예요? 지지전이 뭐예요? 지지전. 자, 지지전, 지역권, 전세권. 설마 지지전만 암기한 건 아니죠? 자, 그렇죠.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그리고 자, 담보물권에는 자, 세 가지 뭐예요?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그리고 저당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8개밖에 안 돼요. 개수가 몇 개라고? 8개. 몇 개라고요? 8개. 자, 한번 해볼까요? 8개. 자, 점유권, 소유권, 전,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만 물권이다. 종류.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8개밖에 없습니다. 몇 개야? 8개. 자, 그렇다면 자, 임차권. 자, 임차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이야, 채권이야? 응? 왜 채권이죠? 뭔가 행위를 요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했다니까 또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야. 바람을. 또 바람 핀 거지 지금. 응? 제가 방금 이렇게 대답한 분은 제 느낌에는 100% 바람 핀 거야 지금. 민법은 제가 말했지만 바람 피면 안 된다니까요. 바람 피면 안 돼요. 한 사람만 선택해야 돼. 이걸 이쪽 저쪽 거 다른 교수님 걸 다 이걸 듣게 되면 나중에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 교수님은 틀림없이 임차권을 설명할 때 채권입니다. 채권은 행위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라고 설명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나. 안 풀려 그렇게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그렇게 안 했거든 나는. 그렇지. 난 그렇게 안 했거든 나는. 그러니까 다르게 대답을 했다는 건 바람 핀 거야 보라마나 지금. 자, 아니 뭔 특정이니까 봐봐요. 이 8개 안에 안 들어가면 다 채권이라니까요. 개수가 8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안 들어가면 다 채권인 거지. 그러면 임차권은 이 안에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채권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지. 뭔 걸 행위를 어쩌고 문제가 풀리나 봐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걸 나중에? 자, 이걸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차인을 이제 뭐라고 할 겁니까? 이 사람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채권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다시 판서를 해줄 텐데 이거 올라가 보세요. 물권적 청구는 누가 행사하는 권리죠?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채권자지. 그러면 임차인은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나오는데 시험에 다른 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발 바람 피지 말라고. 바람 좀 알겠죠? 그 동네 바람 피면 안 돼. 해봐봐요. 다시. 자, 물권의 개수 몇 개예요? 개수 8개입니다. 8개. 자, 불러봐요.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전,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만 물권이라 한다. 이게 아니면 다 뭐라고 보시면 돼? 채권이다. 이렇게 빼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얘만 나와. 얘만. 임차권. 또 임차권이 물권, 인자, 채권. 이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자, 결론은 얘가 나와. 이게. 알겠죠? 5번째. 자, 물권의 효력인데 여기서부터 자, 효력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17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177페이지 2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 있나요? 자, 효력부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